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중반전으로 진입을 했죠. 대권을 거머쥐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의 중대 변수로 꼽혀온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완주 의사를 밝히며 정치권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만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 기자들은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은 어떻게 이 지금 판세를 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마침 이제 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철회를 말을 했는데 네. 이 단일화 철회가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마침 어제 잇따라 여론조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추세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박빙 열세다. 그리고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박빙 우세다. 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전화 면접 방식이랑 ARS 조사 네, 방식이 좀 그렇습니다. 다르게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한 대여섯 개가 나왔고요. 오늘도 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네.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은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예.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예.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43.3% 나왔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36.4%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안철수 후보 두 자릿수에 살짝 못 미쳤는데요. 9.9% 나왔고 예. 심상정 후보가 2.7%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KSOI는 ARS였어요. 이렇게 자동응답 전화였는데 예.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한 주 전보다 3.3% 포인트 정도 늘어나서 43.7% 나왔고요. 윤석열 후보는 1.3%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42.2%를 기록했고 심상정 후보 2.7%,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기대치보다 안 나온 것 같은데 5.8% 나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부 기자 이만수 기자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중반전에 이제 확실히 선거전 네, 중반전에 네, 네. 돌입을 했고 변수와 전략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박빙 열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박빙 우세를 보고 있는데 네, 앞에 박빙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박빙. 예. 아직은 그런데 이게 결론을 각 내리지 당에서도 않습니다. 각 당에서도 지금 현재 판세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대체적으로는 인정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 들쭉날쭉하던 판세에서 어느 정도 추세와 경향성이 보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기는 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좀 반색할 테고요. 예. 네. 그렇지 않다. ARS 오늘 나온 거 봐라.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드디어 상승세로 돌아설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에서도 박빙 열세인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앞서고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조응천 의원, 민주당 의원 그리고 하태경 예. 국민의힘 의원의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 일제히 나왔거든요. 예. 녹취 한번 들어보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조금 이제 되나보다 싶으면 또 쑥 내려가고 쑥 내려가고 열심히 도토리 모아놓으면 한 입에 톡 털어놓고 저희는 바람을 안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역풍이죠. 예,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에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초박빙 열세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젖먹던 힘을 짜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어떤 역전 현상은 없을 거라고 자신하세요? 그거는 뭐 단정할 수 있는 건 없죠, 선거에 대해서.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을 뚫기가 어려운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 예. 하나는 본인이 잘한다고 자랑했던 뭐 유능함 이런 건 뭐 대장동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옆집 논란 네. 그리고 배우자 논란 유능함은 사기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 같고 예. 또 말이 계속 바뀌니까 신뢰감이나 안정감도 리더로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이 부분도 이제 소진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네, 이제 보면은 이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업고 간다고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 정권 교체 비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네. 그래서 결론은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쪽 예. 예. 양쪽 다 예. 양쪽 다
판세는 좀 비슷하게 보는 것 같지만 네. 전망은 본인 후보들이 이길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보는 거죠. 3월 9일의 결과는 그렇죠. 모두 다 네. 자신들이 승리할 예.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어쨌든 박빙의 양쪽 다 강점이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16일밖에 안 남았지만 또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어떤 그렇습니다. 변수가 좀 있겠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크게 한 서너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뭐 뒤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야권 단일화 변수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물론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철회를 제안을 한 거지 예. 완전 결렬됐다는 것과는 또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야권 단일화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네네. 또 다른 하나는 조금 전에도 뭐 이재갑 교수님 저희가 연결했지만 예. 오미크론 영향 때문에 코로나19가 아주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인데 이때쯤 되면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에 이를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이제 방역 전문가들이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다면은 그 정점을 지났거나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이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첫 법정 TV 토론회가 열리는데 과연 이 TV 토론회에서 여야 후보들의 주고받는 난타전이 또 전체적인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또 비방전, 서로 지금 네거티브전 격화하고 있는데 예. 이 비방전이 어떻게 흐를지. 그리고 또 여기다 하나만 더 붙인다면은 선거 막판에 지금 여야 모두 다 실언이나 실책 경계령을 내렸거든요. 뭐 민주당의 우상호 본부장 또 국민의힘의 권영세 본부장 모두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네. 실언이나 실책을 했을 경우에는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까지 거론이 될 네. 정도로 사실상 엄포를 놓고 있는데 선거 막판에 터지는 그런 실책은 사실은 치명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언이나 실책이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또 이 전체 판세를 출렁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잠깐만요. 여기 단일화 있잖아요. 네, 어제 단일화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제안을 철회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단일화가 사실상 이제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고서 네네. 앞으로 이제 4강 구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그렇죠. 기자들은 아직도 단일화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뭐 조금 뒤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제목은 단일화 제한 철회로 나가고 있고 단일화 이제는 고차 방정식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네네. 했거든요. 예. 조금 더 복잡한 수싸움이 이제부터 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제안을 이제 철회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완주하겠다. 사실상의 결렬선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아니겠느냐. 예. 계속해서 협상의 불씨를 살려나가 보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물론 결렬되거나 이제 그 제대로 예. 되지 않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도 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뭐 단일화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그렇죠. 아니다. 네네. 이런 야구 명언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영상으로 단일화 제안부터 철회까지의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말로 홈런 치시라고. 홈런 날리는 4번 타자가 돼. 안철수 대선 후보가 홈런 치고 말로 홈런 치고 대통령 당선되라고 제가 이거 선물로 들어있는 겁니다. 4개. 안철수 화이팅! 화이팅! 맛있는 거 홈런을 4번 쳐야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남편 안철수 후보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네, 안철수 후보. 오늘 페이스북에 안중근 기념관이 방문했던 사진을 이렇게 올렸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 오늘 페이스북에 그 안중근 기념관 예, 서울 예. 남산에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거기 다녀온 사진과 함께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선 일정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거리에서, 시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 뵙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예. 어제 기자회견의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그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 하기 네. 전에 윤석열 후보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좀 그렇습니다. 알려지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황당하다. 네. 단일화 철회 자체가, 제안 네. 자체가 뭐 이런 반응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이 오후 1시 30분쯤에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기자회견 전까지 아주 긴박하게 오갔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 9시 반쯤에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못 받았답니다. 안철수 후보가. 아. 그래서 잠시 뒤에 안철수 후보가 다시 전화를 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를 했더니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아니 내 제안에 먼저 이야기를 해라. 그 제안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단일화를 단일화, 네. 제안했으니 그 자신의 제안에 먼저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먼저 그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했더니 윤석열 후보가 아니 그래도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렇고 하고 났더니 이제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은 실무자부터 정하자.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먼저 이제 실무자부터 정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했더니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실무자를 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그럼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그 통화는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이게 통화가 전체적으로 길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고 나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완주 의사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자 메시지를 저희 취재진이 좀 확인을 해봤더니 어떤 네. 내용이냐면은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님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 일요일, 예. 지난주 일요일에 안철수 제안을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네. 했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자 간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실무자를 정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생각을 해보니 실무자 간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잠시 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예. 윤석열 후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안철수 후보 뭐 직후죠. 1시 반쯤에 이 내용이 담긴 저 자신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라는 내용의 네.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단일화 제안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 문자 메시지를 바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다고는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 야당 취재 기자들 예. 이야기에 예, 따르면은 예.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설사 이 문자 메시지를 바로 확인했다고 해서 어제의 단일화 철회 제안까지의 과정에 어떤 변수가 생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양쪽도 말이 좀 다르고요. 특히 네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오늘 권은희 대표가 그렇죠. 수용을 즉답을 계속 피하고 있는 것은 사골 곰탕처럼 우려먹겠다는 생각이다. 네네네. 굉장히 불신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도 한몫을 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예. 사실은 저희 취재 기자들은 저도 어제 근무였는데 오후쯤에는 저녁 시간대에는 윤석열 후보 일정이 없고 예. 안철수 후보 일정이 비어 있었거든요. 어. 그렇다면은 모종의 여백. 그렇겠네요. 이 여백이 과연 어제 무엇으로 채워질까? 네. 혹여나 단일화 관련해서 어떤 전격적인 회동이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마침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방송 출연이 있었어요. 예. 제가 이제 녹화 방송인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냉정하게 오늘부로 보면은 어제 기준입니다. 예. 오늘부로 보면은 야권 단일화는 안 될 것 같다. 아.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직접 겨냥을 해서 민주당 쪽에 계셨을 때도 맥락도 없이 포기하는 게 안철수의 방식이었는데
보수 쪽으로 온 뒤에도 때가 되면 단일화하자는데 보수 정치권에 무슨 억화 심정 있으신 거 아니신가? 단일화 판을 이번 선거로 끝내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간에도 이준석 대표와 티격태격, 옥신각신, 그렇죠. 사실은 네. 옥신각신 이상의 예. 그 갈등이 있었는데 감정이 좀 쌓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 발언도 어떻게 보면은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예. 저희 기자들은 뭐 그렇게도 사실은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예, 예. 어제 그 안철수 후보 기자회견 보면서 상당히 그렇죠. 세게 이야기한다. 좀 날이 네. 서 있다. 저런 모습이 좀 흔치 않다라는 느낌이 그렇죠. 들기도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표현들을 보면은 굉장히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격앙돼 있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 발언이 공개되고 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에 있었는데 회견문 곳곳에 아주 강경한 예. 표현들이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후보 사퇴설 또 경기지사 대가설 등 정치 몰입의 짓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고요. 또 단일화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직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도 이제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김영수 앵커 말씀대로 권은희 예. 의원도 이제 뭐 국민의힘 겨냥해서 이제 단일화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도 선거대책위원회 마치고 나서 국민의힘을 아주 강도 높게 예. 비판을 했거든요. 그 녹취도 한번 들어보고 또 네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를 방해하려고 하는 행동이고 단일화를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어떤 행태지 그게 어떻게 단일화를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후보의 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정치 도의에 너무나 경우가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굉장히 나쁜 정치 아닙니까? 그런 행태는? 왜 이쪽 후보께서 진심을 담아서 여러 가지 또 철수하냐 이런 비판을 감수하고도 제안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진정성 있게 왜 답변을 안 하냐 이거죠. 네, 지금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굉장히 목소리가 좀 격앙돼 예. 있기도 그렇네요. 예.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진정성 있게 그동안에 접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국민의당 그리고 그러니까요. 안철수 후보의 예.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일단 국민의당 네. 의원이나 또 총괄선대본부장 이야기 들어보면 단일화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지만 그렇죠.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략은 그럼 어떻게 지금 짜고 있는 겁니까?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들었던 뭐 이태규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국민의당 쪽 관계자들의 발언에 네.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는 좀 냉각기를 조금은 갖자라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인 예. 것은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양수 선대위 대변인도 어제 안철수 후보 기자회견 뒤에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제 2월 28일이 이제 투표용지 인쇄잖아요. 네. 투표용지 인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 3월 4일 정도까지는 그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3월 4일이 사전 투표입니다.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 네. 원래는 이제 뭐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저도 이제 출연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예. 그 앞에 후보자 등록이라든지 뭐 설 연휴 직후가 될 것이다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틀린 게 돼버려서 네. 저도 좀 머쓱하지만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는 단일화의 몇 가지 마지노선이 있기는 해요. 2월 28일 투표용지 인쇄 있고요. 그다음에 3월 4일에서 5일 사전 투표.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다. 뭐 3월 9일 본투표 전에만 단일화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28일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를 하면은 그 투표용지 안철수 후보 란이나 예. 혹은 윤석열 후보 란에 사퇴라고 예. 적히게 되고요. 그 이유가 되면은 선거 투표소마다 안내문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저런 이제 단일화 마지노선을 계속 연장해 가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계속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 후보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한 노력은 그게 무슨 노력이든지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 그래도 좀 남아있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앵무새처럼 얘기를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하는 가장 큰 배의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한 노력이라면 우리가 다 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양쪽이 예. 특히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쪽의 감정이 좀 격해진 있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치가 늘 이성과 논리대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직접 나서거나 이랬을 경우에 또 전격적인 단일화 관련된 움직임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정권 교체라는 대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무튼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결국에는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끈 놓지 않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사실상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부 분위기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사실 노심초사해 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게 단일화됐을 경우에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돌렸을 경우에 보시면은 단일화했을 경우에 야당 후보가 월등히 높게 나온 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 걱정 놓은 걸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아침에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단일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무산 선언한 이후에 다시 단일화가 되는 거 자기는 못 봤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 구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우상호 본부장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철수 후보가 수정 제안을 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 몰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격렬하게 결렬선을 했기 때문에 두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이제는 없다. 어쨌든 저희는 사자 구도로 가는 것만으로도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만약에 안철수 후보 쪽과 우리가 뭘 같이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선거 자체로만 보면 국면 자체가 유리해질 수 있죠. 우상호 본부장이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사자 구도로 가면은 불리하지 않다. 안철수 후보와 연대할 수 있다면은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우상호 본부장뿐만이 아니라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에게 연대의 손짓 이렇게 좀 내밀었고요.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오늘 이제 코로나 기자회견 한 이후에도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밝혔냐면은 안철수 후보의 고뇌에 공감한다. 그러니까 양당 정치의 폐해, 그리고 정치 교체, 그다음에 시대 교체 한번 만들어 보자. 새로운 정치 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의힘과는 안 되고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 듣지 말고 내심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과 함께 하자라고 손짓을 내밀고 있는데, 또 이제 근데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계속 정권 교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안철수 후보가 또 여기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뭐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완주를 선언했으니까 안철수 후보의 완주가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나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을 보면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초반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일화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단일화 됐을 경우에 그 지지율을 더 높은 후보가 온전히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가져가는 것도 아니기는 하는데, 지금 보면 한 3가지 경로쯤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완주를 했을 때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있고, 일단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주를 했을 때 물론 당선을 목표로 뛰겠지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어떤 정치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조금 더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 지지율을 더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할 테고, 그걸 목표로 뛰겠죠. 물론. 그렇지만 완주할 경우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층들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가운데 일부가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다시피 윤석열 후보 지지층으로 돌아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안철수 후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도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을 보고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가운데 일부는
또 이재명 후보로 빠질 수도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가장 바라는 거는 안철수 후보 본인의 지지율이 더 오르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기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완주했을 경우이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완주 의사를 계속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완주하지 않고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단순한 수치의 합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원팀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좀 이걸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최측근 그렇습니다. 인사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어요. 네,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고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예. 저도 오늘 사실은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을 때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 정운현 전 실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날을 세워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취재 기자들이 정운현 전 실장이 그래도 진영을 바꿔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했을 텐데요. 그랬군요. 예.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지금 보면은 괴물 대통령보다는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겠다라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지지는 악이라고 강변하는 것이야말로 천박한 진영 논리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뭐 당연히 강하게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예. 정운현 전 실장의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개인의 일탈로 일단은 좀 뭐 깎아내리거나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친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과연 이재명 후보로 모두 결집할 수 있을 것이냐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뼈 아픈 대목으로 다가오는 것도 분명히 보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중반전으로 진입하면서 후보들 간의 경쟁도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먼저 좀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Round 1, fight! 태권도 도복을 입고 계십니다. 제가 네. 저도 여러 차례 대선을 지켜봤는데 이렇게 후보들이 발차기하고 엇박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대선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손도 발도 바쁘다라고 표어들을.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이재명 후보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은 부스터 킥이라고 민주당에서는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차기가 한번 나왔고요. 코로나 저리 가라라는 발차기가 나왔고 어제는 그 수원 유세였습니다. 태권도복을 직접 입고 등장을 해서 발차기 하는 모습까지 지금은 이제 발차기이고요. 이거는 이제 19일날 전주 유세 현장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수원 유세에서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다시피 도복을 저렇게 직접 입고 그 송판에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송판에 자영업자 고통, 코로나 위기라고 적힌 그 송판 격파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사실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이 먼저 화제가 되기는 했어요. 이게 원조가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 잘 아시죠? 네, 그 승리의 어퍼컷. 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면 현장에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좀 더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 같은 경우에는 저게 뭐 적폐 수사 발언이라든지 정치 보복 발언과 맞물려서 너무 좀 강경한 이미지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좀
중도층 공략에 한창 나서야 되는데 너무 좀 지나치게 가볍지 않느냐는 반론도 당 내 안팎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후보들의 복장도 보면 예전에는 그 당 색깔 담긴 목도리라도 하고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냥 양복 입고 운동하시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험지, 그러니까 각 후보들 입장에서 험지라고 생각하는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서울 그리고 이제 뭐 PK 부산이나 대구 쪽 갈 때는 웬만해서는 당점퍼를 입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호남, 광주나 뭐 전주 방문할 때는 당점퍼 기호 2번이 적힌 당점퍼를 잘 입지 않는데 아무래도 이 험지 공략할 때는 당이라든지 자기 진영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거를 좀 피하면서 중도층, 무당층, 부동층 공략의 때에 따라서 이렇게 당 점퍼를 입고 벗고 하면서 다양하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0대 대선 선거운동 중반으로 들어섰고요. 이제 길거리에 벽보, 대선 벽보 붙은 거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벽보에는 또 어떤 선거 전략이 담겨 있을까요? 김정진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20대 대선 벽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가로 52, 세로 76cm의 이 벽보 한 장이 전국에서 후보들을 대신해 유권자들과 만납니다. 이 한 장의 벽보에 과연 대선 후보들은 어떤 메시지를 담았을까요? 한 장의 승부, 한 장에 담은 후보들의 전략도 가지각색입니다. 먼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벽보 가득 환하게 웃는 모습을 강조했고 또 이름 석자와 기호 1번이 상대적으로 크게 적혀 있죠. 기호인 1번을 이름 뒤에 배치하면서 인물을 더 강조했습니다. 벽보에서도 위기에 강하다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벽보입니다. 이름 석자와 기호 2번의 크기가 비교적 작습니다. 당을 상징하는 붉은색은 기호에만 들어있죠. 국민 화합을 강조하기 위해 당의 색을 덜어냈다는 게 선대본부의 설명입니다. 또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슬로건을 얼굴보다 위로 배치하면서 국민이 중요하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의 상징색인 노란색을 배경으로 선택했고 또 주 4일째 복지국가란 핵심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난 대선 때와는 달라진 머리 모양과 표정, 바르고 깨끗한이라는 문구로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벽보는 그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거 대통령 후보들의 벽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971년 7대 대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역대 처음으로 벽보 포스터에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밝고 안정된 내일을 약속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됐죠.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선거 벽보에서 역대 처음으로 이를 활짝 드러내고 웃는 모습을 내세웠습니다. 당시 쟁쟁한 경쟁자들과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오른손을 들어 올려 역동적인 자세로 자신감과 또 편안한 이미지를 내세웠던 전략이 성공하면서 이미지 정치 광고의 본격 시작점으로 평가됐습니다. 4차례 도전, 15대 때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벽보를 보면 시대에 따라 근엄함을 버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죠. 든든하다는 문구와 함께 따뜻한 이미지를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대 대선 때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벽보입니다. 지역주의 타파와 탈권위를 강조한 대통령답게 이름 옆에 국민 후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강조했습니다. 네,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한 장의 선거 벽보에는 보신 것처럼 그 시대상과 함께 각 후보의 선거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후보들의 표정과 향하는 시선, 그리고 입은 옷의 종류와 색깔, 정치 철학까지 이 대선 벽보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도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벽보 변천사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변수를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코로나19 확산도 확실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죄송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 10일 경쯤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을 향하고 있거나 정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벌써 뭐 10만 명 안팎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대책이라든지 확진자 수 현황 등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역 책임론을 사실은 조금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물론 이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 기자회견이 오늘 아침에 공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까지도 오늘 아침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한 몇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가 되면은 1호 지시사항으로 코로나19 긴급 구제 특위를 만들어서 즉각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지원에 나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3월 10일 대선 바로 다음 날이죠. 3월 10일 이후에는 코로나 대응이 확실히 바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방역 완화, 특히 이제 그 부스터샷까지 맞은 분들에 한해서는 24시까지 자정까지는 영업을 좀 하도록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차별화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역과 관련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와의 약간 곽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과잉 방역이다 이런 비판까지 직접 했을 정도고요. 윤석열 후보는 뭐 반대로 그 K 방역 실패했다라면서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당선되면은 방역 완화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벌써 임금님 다 된 거냐 이렇게 쏘아붙이고 있는 것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변수로 부인들 그렇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인들 최근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공식 선거 운동이 벌써 며칠이 지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인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과 심상정 후보의 배우자인 남편 정도가 좀 화면에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으로 나가고 있다시피 김혜경,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화면에서 거의 못 보셨을 텐데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공개 활동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물었더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44%,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45%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 양강 후보들의 부인에 대한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높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이나 이재명 후보 측, 이재명 후보 측이나 윤석열 후보 측 모두 이게 선거 전략에 부인들의 등판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한 표라도 더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어야 하는데 지금 판세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고서 일단은 부인들의 배우자들의 전면 등판을 좀 계속해서 밀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은 또 보면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지금 양 선대위 캠프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선거 당일까지도 배우자들이 선거 공식 운동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뭐 투표 당일날 후보가 투표할 때 볼 수 있을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배우자들끼리 보통은 함께 투표하긴 하는데 설마 그날도 따로 투표하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법정 토론회 오늘 시작되잖아요. 오늘 했습니다. 오늘부터 세 차례 하는 건데요. 오늘은 경제 분야죠. 경제 분야입니다. 어떤 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 8시부터고요. 선관위 주관이고 YTN도 생중계를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 그리고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인데요. 저렇게 잡아놨지만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추경이나 이런 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추경 관련해서 이제 서로 오늘 오후 한 본회의가 6시쯤이었는데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정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늘 아무튼 뭐 추경이 통과되면은 뭐 적절한 규모였다 아니다. 뭐 내탁 공방 뜨거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대장동 의혹도 경제로 보면은 또 경제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경제로 보면 또 경제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쪽에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밀리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을 뒤집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나가겠다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사실 경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3%라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경제 관련해서 전문가 이미지를 굉장히 부각했다고 자신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조금 밀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뒤치지 않을 정도로 경제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관련 소식을 정치부 기자로부터 직접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야 반장 큐 오늘은 이만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